우리는 하루하루 만족감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만족스럽다는 말은 어쩐지 만족의 반대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의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만족의 반대말로 후회를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후회에 집중한다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반대로 만족감에 집중한다면 후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추구하는 만큼 후회를 기피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만족을 극대화하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마땅한 삶이라 이름 짓고 책을 통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삶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막 한 줄, 최후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노력을 하면 마땅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며 더욱이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마땅한 보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그 보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삶의 궤도가 이탈할 수 있고 또 보상으로 인한 행복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저자는 삶의 초점을 더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제 모습은 과거에 제가 이어져온 결과입니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무언가를 이루었던 경험과 배웠던 것들이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제가 좋아하고 따르던 형, 친구, 심지어는 연예인이나 영화 속 주인공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지금도 개를 먹을 때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서 처음 개를 잡는 데 성공하여 맛깔스럽게 먹는 장면을 저도 모르게 흉내내곤 합니다. 한편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아직도 제 생일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개야 어떻게 먹던 제 인생 전반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생일을 챙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생일을 챙기는 것에 진심이라면 저와 그 사람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땅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 제목과도 상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장 창피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끔찍한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라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직도 창피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발목을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숨 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이라는 책 제목은 석가모니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구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의 내용은 행동, 야망, 열망의 정렬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간략하게 계획합니다. 요즘 기상 시간을 계속 앞당겨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행동, 하루를 계획하는 것은 야망, 아침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열망입니다. 행동은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야망은 목표가 정해진 시간의 제약이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겠다 혹은 이번 주에는 매일 달리기를 하겠다고 정해두고 그것을 실천하면 완수할 수 있는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망은 인생의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시간을 계속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결과는 제곱, 세제곱으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복리 투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자는 야망과 열망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은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망을 이루면 우리는 잠시 행복해지지만 이내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본인은 삶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육아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아이를 가지면 포기해야 할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열망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인가의 열망을 가진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향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야망, 그리고 열망의 정렬은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카지노의 막대한 매출 75%는 불과 한 번에 1달러로 플레이하는 슬롯머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슬롯머신에 중독되면 레버를 누르고 돈을 땄는지 혹은 못 땄는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일시적인 스릴을 느끼는 행동 차원에서 생각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선택이 충동적인 행동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행동이 야망과 일치하는지, 또 그 위험은 나의 열망과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면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를 서점에서 살 때면 혹하는 한마디의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소개 문구들 말입니다. 머리로는 그런 치트키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읽게 되고 또 실망이 반복되는 패턴이 많았는데요. 마샬 골드스미스의 책은 동기부여, 능력, 이해나 자신감 같은 가장 쉬운 단어들을 더욱 깊게 파고들어 굳어졌던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